세계적인 석학 알리스터 맥그레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 전했습니다. 하와이 광야교회가 지난 2월부터 성경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미국 연합감리교단의 동성애 옹호 결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단 탈퇴 후 담임 목사 제명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성경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조천기도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6월 17일을 한인 크리스천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올해 51번째로 마련되는 국가조천기도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주요 인사는 물론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 시간도 마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의 첫 소식입니다. 네, 세계적 석학인 알리스터 맥그레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맥그레스 교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신론자였던 맥그레스 교수가 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신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맥그레스 교수는 무신론도 과학이 아닌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기독교가 가진 지적, 영적 아름다움을 발견한 후 성도가 되길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realized was that atheism was not as intellectually strong as I'd thought. And Christianity gave me this big picture of reality which seemed to make much more sense of what I observed in the world around me and experienced within me.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대표적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2012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와의 논쟁에서 도킨스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Dawkins said, I think I must be agnostic because I can't prove this. And I think that third point is the most helpful way of engaging with Richard Dawkins. Prove that you are right. 맥그레스 교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독교가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야기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in the case of C.S. Lewis, Lewis argued that the best way of translating is not to make a verbal substitution, but to tell a story that makes the point. So I think that the challenge to Korean pastors is to find images and stories that actually explain this idea in ways that are accessible to Koreans naturally, rather than simply offer a simple verbal substitution, which very often doesn't actually explain the core idea that lies behind it. 2008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맥그레스 교수는 열린교회에서 개최된 조나단 에드워즈 포럼과 세문안교회 C.S. 루이스 포럼에서 각각 강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반포된 성경은 총 3억 5,400만 부에 이른다고 세계 성서공회가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반포된 성경이 17%에 이르고 이 중 스페인어 성경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영국과 웨일즈 지역 성서공회의 경우 성경 전서 반포의 84%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 광야교회가 지난 2월부터 성경 지키기 운동을 선언하고 미국 본토와 전 세계를 향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성경을 지키는 일이 곧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이다라고 선포한 하와이 광야교회 한명더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성경 지키기 캠페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동성애자 안수를 위한 미국 감리교 입법총회가 2월 말에 있었습니다. 75%가 통과를 예상했고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초청해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5월 특별 강연을 했고 강사로는 김정민 약사를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이메일이나 신문, 라디오, 카톡, TV를 통해 캠페인했죠. 앞으로는 이런 방법 외에 SNS를 잘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경 지키기 동성애 반대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광야교회는 8개월 전 교단을 탈퇴하는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교단법을 무시하고 동성애 감독을 세웠고 입법총회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동성애 감독을 제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11분의 감독님은 입법과 관계없이 동성애를 지지할 것이라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탈퇴를 선언하자 저에게는 바로 그 담임 목사직 해임과 교회 접근을 금지하는 감독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원주민 경비를 세웠습니다. 사택에서 즉시 나가라는 명령과 그 임금과 연금과 의료보험을 취소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은 주일 새벽마다 공원에 자리를 잡고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십자가, 광단, 테이블과 의자, 스크린과 마이크, 발전기, 점심 식사 등등 또 비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들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지금은 원주민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지만 셀방자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인 여러 불이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교단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리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 위임받은 목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혹은 신학적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성경을 따르게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목회자의 사명이고 권위입니다. 선별해서 믿으면 그때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 한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 전환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회복운동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회복과 이 캠페인을 하다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공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여건이지만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지 않는 것, 또 우리의 상황대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와이 광야교회 한명도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의 세상은 세계관 전쟁이고 또 이것은 문화 전쟁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한 자동차 TV쇼 진행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서 일상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lcome to another very special edition of McGuire's Car Crazy. Barry McGuire is no stranger to TV, having hosted Car Crazy for years. Now he's back with Ignite Your Life Television. The new venture still features cars and includes an added twist. Think carpool karaoke with a Christ-centered focus. Say the name McGuire's and most people probably think Car Polish. It's a company that's been around for nearly 120 years. And now its president, Barry McGuire, is using his love of cars to launch a new TV show to jumpstart, of all things, revival. This show is about igniting Christians to just know it's not that hard to share your faith. You might think this is Barry's first love, given his rare car collection, the family business, and his passion for the auto industry. But there's something he values even more. There's nothing else, there's nothing compares with the privilege and the experience of moving somebody into a knowledge of Jesus Christ. There's nothing in the human experience, in the human psyche that compares with that, and we can do it every day. He and his wife Karen share their faith just about everywhere they go. We have, waitresses and waiters in restaurants. We pray for them when we go to pray for our meal. We ask them, is there anything we can pray for you about? You know, I've never offered a person prayer that they've turned me down once. I've never once had a person say no. Nobody can take my faith away from me. Nobody. At times, he sounds more like a preacher. And Barry told us that's because he believes God used his business as a pulpit for the ministry. I'm in a passion business with the product that I sell, and I love my business.
But that's temporal, isn't it? It's temporal. I figured out a long time ago, it's not going to matter how many of these products I sold 100 years from now. It's not even going to matter if I'm a conservative or a liberal.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matter, have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And for those of us who have, then the next question is,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be in heaven because of your influence? He's even come up with his own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Move everybody every day closer to Jesus. It's something that everybody can understand. Yeah. The Great Commission is, you could really say the Great Commission is move everybody every day closer to Jesus. After a near-fatal viral attack in 2010, he's been a man on mission. Share your faith and let it flow out of you every day. Starting a ministry called Revival Outside the Walls to get Christians comfortable sharing their faith beyond the church. How did you use your day? How did you use your influence on the job, off the job, everywhere we go? Whether it's in the public place, it's in your workplace, it's in your family, it's in the church pew. Or even in a hot rod or roadster. Delta, take 2, A and B cam. On his show, Barry invites his guests to hop in and take a spin through the streets of sunny Southern California, all while discussing ways they've shared their salvation stories. They include celebrities and well-known pastors like Greg Laurie. You'll also see not-so-familiar faces representing different generations and backgrounds. That's to show viewers how simple it can be to share your faith. When you share what he's done on the cross, it will change hearts. So these role models, at the end of the program, we want every viewer to say, well, I can do that. Well, that looks like, I want to get in the fun. I can do that. If we could do that, we'll start igniting lives all over. Barry says non-Christians are drawn to our joy, but he adds they don't see it enough because Christians fail to realize the joy that comes from witnessing. You can be on the church board, you can sing in the choir, you can be head usher, you can be a Sunday school teacher, all those things. I didn't have joy. I was serving well. But the more Karen and I did, the drier we got. It was crazy. But when we started sharing our faith, all of a sudden it's just like, wow. There's nothing even remotely close to the experience in human existence that have this experience of knowing we just moved somebody closer to Jesus, that God used us, He orchestrated that. He was there, He spoke through us. Wow. I really love this guy. It's been a great ride. Hasn't it? It's just been a great ride. Together all the way. We're just having so much fun. I feel like my entire life has been a prelude for this moment. Barry McGuire says his life's work, his ministry, his new show, and even his home here in Southern California, they're all for God. And his aim is to spark the same joy and excitement he has in sharing his faith with every believer from coast to coast. John Jessup, CBN News, Newport Beach, California. 네, 북한 관련 소식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제프리 루이스라고 미들버리 핵미사일 연구소 소장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밝혀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방하거나 뭐 같은 종류라는 게 분석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북한의 자체 개발한 KN-23 모델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좀 다르다. 구경이 한 0.9에서 1m 정도고 길이가 한 7.5m로서 러시아제보다 조금 길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 레이스웨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전선관이 좀 길다. 이스칸데르보다. 그 왜 기냐 그랬더니 이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면적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자체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반도 전역을 이제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이제 미들베리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북한의 주요 인물 처형설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요 인물들의 모습이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을까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북한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네. 남측에서 이제 추측성 보도를 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북한은 조선 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에서 뭐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측이나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심증을 근거로 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이 노딜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론이 북한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노역형 자강도에서 이제 혁명화 교육을 6개월 이상 받고 있다라는 보도 하나 하고요. 실무 스티브 비건 미국의 대북 협상 특별대표와 협상을 했던 카운터파트 김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요독 수용소 내지 처형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김성애 통일전략실장 역시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신혜영 통역사 그 여성 통역이 있었죠. 그 통역도 같이 이제 요독 수용소로 갔다라는 이제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 2, 3일 만에 이제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어떤 공연 관람 행사에 11번째로 김영철을 호칭하면서 맨 마지막 자리에 이제 김영철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당초 문제가 있었다는 김여정은 이제 리설주 옆에 바로 옆에 있었죠. 다만 이제 김영철이 원래 좀 뚱뚱하고 좀 이렇게 건장한 느낌을 줬는데 이번 사진상으로는 좀 헬스한 모습이어서 뭐 반성문 쓰고 좀 노역형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어느 정도 또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김혁철과 김성애 등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소식은 이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처형설의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이 이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마 한국의 언론 미디어를 북한만치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 우리 C 채널도 좀 북한에 시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언론을 매일 오전 오후로 탐독한다고 과거에 황장엽 전 비서께서 제가 있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시절에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김영철이 숙청됐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판단에. 왜냐하면 앞으로 3차 정상회담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 만약 협상을 잘못했다고 사람을 노역형에 보거나 숙청을 한다면 이건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성장적인 국가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는 미국 조야의 회의론이 나온다면 그거는 3차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황급히 좀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발빠르게 아마 발빠르게 공개 어떤 사진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미 국방부가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좀 북한도 당연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불량 국가를 영어로 하면 루즈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여성들이 말하는 루즈하고 약간 발음이 비슷한데 약간 좀 다릅니다. 6월 1일 날 미 국방부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태평양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인도가 이제 그 앞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제 연합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태평양에 확산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이죠. 한국도 거기에 지금 동참을 이제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제 3개 국가가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권 상황이 최악이고 핵과 미사일 개발로 북한을 위협하는 북한은 로즈 스테이트 일종의 그 불량 국가라고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 국방부는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 뭐 계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대화할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완급 조절 또 배드캅 굿캅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네. 악역과 또 선역을 이제 구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능수능란한 전략이고요. 네. 늘 저희가 뭐 외국 방송을 보면 I have a good chemistry with 김정은 맨날 궁합 좋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고 있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케미가 케미스트리가 좋다, 케미가 좋다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화물선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납포해서 지금 사모아 섬으로 끌고 온 상황입니다. 네, 예. 일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 23975 위반이었고요. 이 배를 돌려달라고 지금 이제 유엔을 통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존 볼튼이 지난 68년에 납포한 푸에볼로와 교환 문제를 이제 논의해 보자라고 응수하는 정도로 이제 반격을 가하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상황이 너무 악화일로로 가면 이 상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김 위원장 양측이 하여튼 금기 사항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공격은 자제하는 선에서 일단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항상 이 대화의 조건은 결국에는 비핵화 문제인데요. 최근에 또 영변 우라늄 시설이 가동된다는 게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미국의 위성 사진을 통해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물자와 차량이 이동하고 있고 또 사람이 드나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기가 발생함으로써 농축 우라늄이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지금 농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 농축된 우라늄이 결국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이 가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서 핵 문제가 조속히 또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확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통일부가 이제 800만 달러의 지원을 밝힌 것은 작년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직접 돈을 이제 국제기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시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금년 3월부터 이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이 800만 톤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12개 부처의 차관들의 서면 동의를 거쳐서 남북교류협회라는 단체 명목으로 WFP의 430만 달러, 그 다음에 세계 원조 식량 계획이죠. 주로 구호단체고요. 그 다음에 유니세프라고 그래서 아동들 지원하는데 한 370만 달러를 이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 WFP 세계 식량 계획에는 주로 60개국의 영유아 어린아이들 또 부족한 각종 음식들을 이제 제공할 얘기고요. 유니세프가 제공하는 것은 주로 아이들용 이유식이라든가 각종 지금 필수 음식 자재 등을 이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북한과 일본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몽골에서 북한과 일본 간의 접촉이 좀 무산이 됐어요. 또 북한은 여전히 일본에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풀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과 일본 각각의 좀 셈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제가 지난주에 일본 측 관계자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몽골 수도에서 북한과 일본의 접촉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가 이제 조건 없이 만나자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몽골을 통해서 북한 측과 일본 측이 비공개로 이제 접촉을 가져서 이번에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화라는 1.5트랙의 국제 NGO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화에 참석해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비공개 접촉을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 전날 북한이 특유의 전략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던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만남을 갖지 못했고요. 일단 7월 말에 ARF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 태국의 방콕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27개국의 대표가 오는데 연례적으로 북한 대표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북일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뭐 초점은 일본은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납치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북일 수교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적극적인 경제 협력 지원을 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이제 2001년에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을 한 이래로 거의 뭐 매년 일본 어떤 대북 정책의 화두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느덧 벌써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제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지난주에 북한이 미국의 계산법을 바꾸라,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일단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도 이 6.12 1주년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네, 이제 아주 감동적이었던 회담이었죠.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월이 빠르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사실 1차 회담은 4개 항의 합의문으로서 총론적인 이제 성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표현에 의하면 상견례 수준의 회담이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돈을 맺을 때 서로 양가 부모들이 만나는 것을 상견례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 표현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get to know you라는 표현을 씁니다. Get to know you. 네, 당신을 알아가는. 네, 1차 회담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회담은 이제 알아가는 건 끝났고 양측이 이제 혼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도장을 찍는 회담이 이제 하노이 회담이었죠. 그러나 양측은 동상이몽의 성격을 가지고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65시간의 길차 여행 끝에 이번에 드디어 트럼프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는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예비 실무회담을 해보니까 이 핵의 포기의 범위가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즉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의 한 50% 정도인데 이것만 포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분강이라든가 강선 등 여타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다 포함해야지만 북한 비핵화가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영변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회담장을 갔죠. 이 양측 간에 이제 이 회담 결렬 이후에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평양 내부에서는 뭐 김영철 수청소리에 소용돌이가 하고요. 현재 북한과 미국 간에는 선박 나포를 둘러싸고 또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회담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통해서 연말까지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포기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다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평화 체제 구축에 협조하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영변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영변 플러스 알파를 포함해서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구도를 둘러싸고 양측이 지금 강대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5월 4일, 9일 북한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한번 시범적인 뭐 스트라이크라 할까요? 시위를 벌였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선박 나포를 공개하면서 몰수 조치에 압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양측의 기싸움이 이 삼복더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연말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측이 움직여줘야지만 뭐 최소 가을부터 준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상호 쉽게 말해서 상대에 대한 기선 제압. 우리가 씨름으로 볼 때는 뭐 삿바 싸움이라고 그러죠. 삿바 싸움에서 우선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좀 상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또 6월 말에는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도 열리고요. 이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반도 긴장 완화에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사카를 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안을 했을 때 뭔가
관계 개선에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이 슈퍼파워들이나 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라고 지금 계속 고수를 하기 때문에 네. 뭐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이나 서울 방한 또 이 관계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이 과연 실타래처럼 지금 얽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10일 오슬로 대학에서 연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가 6월 17일을 전 세계 한인 기독교인 모두가 기도하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네, 올해로 51번째 열리는 기도회인데요.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6월 17일 전 세계 한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좀 기도하는 날로 선포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특별한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뭐 특권이고 의무이고 호흡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 지금처럼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똑같은 아젠다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공의를 베풀지 않겠냐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혼돈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혼란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과제가 있는데 이런 때 정말 우리 6만 교회와 또 그 뭐 기도원이라든지 모든 골방에서도 다 기도하지만은 또 750만 디아스포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에 공의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사라졌 같은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 존 락스가 스카트란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시오. 그냥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왕이 그랬거든요. 존 락스와 전 영국 군과도 바꾸지 않겠다. 현재로 그만큼 기도가 군대보다도 강한 것인데 정말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국가조찬기도 이날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궁의를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날에 이제 순서는 그 전날에 이제 음악회가 이제 있게 돼요. 평화음악회가 있고 네. 그 둘째 날 이제 아침 새벽에 네. 일부 기도회 전에 예식도 있어요. 순서가 또 기도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VIP를 모시고 지도자를 모시고 2부 순서가 있고 네. 또 3부 청년 집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3부에 청년을 위한 집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나라에 20년 후, 30년 후 좌표를 보려면은 그 나라의 청년들을 봐라, 공부하는 교실들을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요새 한국 교회가 교인 절벽이란 말도 없지만은 세대 절벽이란 말을 많이 해요. 어른들은 그래도 20% 뭐 30% 되는 지역에 따라서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 세대들은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그 세대 절벽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바로 세운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일자리도 어렵고 참 힘들어갖고 방황하는 세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신앙 안에서 올바른 국가관 시대관을 이렇게 주는 것이 네.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해요. 중국에 가면은 모든 젊은이들이 심천으로 모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 좋은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노량진으로 공시생으로 이렇게 노량진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바라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바로 세우는 거 이것을 한국 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신앙. 그 웨일스 부흥을 보면요 그렇게 부흥으로 외쳤지만은 자기들끼리 했어요. 차세대를 신경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웨일스의 그 부흥했던 그 자리에 어떻게 변했어요? 그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마국간으로 모스크로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 내일의 묵시를 우리가 잊고서 네. 젊은이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 그 청소년 바로 세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네. 다음 세대 위기를 말하고 있는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전야제도 좀 부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 청년들 집회 말이죠. 그 전체 그 행사의 전야제. 네, 전야제 네. 평화음악회. 네. 그 전에 좀 했었어요. 예. 근데 비용이 이제 많이 들고 오다 보니까 한 5, 6년 동안 못 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왜 그걸 안 하냐. 해외에서 오는 분들에게 환대도 하고 환영도 하고 그 음악교를 하니까 네. 그분들한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인 그 기도의 날 조찬만 하고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끝나니까 아쉽고 허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해주냐고 그런 요구도 많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많은 그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해갖고 신원 에버넷을 거기서 참여를 해갖고 박성철 회장님이 거금을 들여서 그 합창단만 갖고는 또 안 돼요. 그 배 이상 또 그 배를 그 숫자를 늘려하고 또 신길교에서도 협력을 해가지고 평화음악회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축제, 찬양의 축제, 생명의 축제인데 이 얼어붙은 이 땅, 특별히 동토 북한 땅에 이 찬양의 메아리, 기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가지고 저들의 어른 그 가슴을 녹이고 모든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화의 땅이 되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예, 말씀처럼 뭐 해외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 규모가 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작년에는 50회였어요. 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한 5,000명 모이자 해서 킨덱스에서 한 5,000명이 모였어요. 금년에는 킨덱스에서 올라갔더니 교통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킨덱스를 좀 원치 않아 가지고 코엑스, 삼성동 코엑스 쓰는데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국내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뭐 외국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오고 또 VIP들도 많이 오고 또 한국 교계의 각계의 지도자들을 또 교계의 지도자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뜻깊은 아마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설교와 혹시 축도는 누가 이제 소개를 설교는
그 한국 교교에 정말 영적인 거장이 누군가 많이 법문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이영훈 목사님이 네. 설교를 담당해 주기로 했고 축도는 장종현 목사님 이렇게 해주기로 했고 그 외에 또 뭐 장관들이 나와서 그 기도도 하시고 뭐 교계 지도자를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그 순서 맡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정말 뜻있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이런 기본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이 나라의 공율과 은총을 베풀어 줘서 치유가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무드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와 여러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조금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쪽에서 네. 한국교회가 참 이 나라의 발전과 오늘의 이까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오늘 훌륭한 것보다 내일 더 훌륭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 자화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했고 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은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데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이 나라의 통일의 문제도 풀리지 않겠냐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뭔가 갱신과 일치에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기본으로 되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40, 50년 전, 100년 전에 그 어려운 때는 정말 울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는데 조금 속된 말로 배가 불렀어요. 조금 심령이 가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아니지만은 인플루언스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요새 그런 힘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새로워져야죠. 우리가 복음은 바꾸지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꿔져요. 세상 21세기 한 단어를 딱 골라라. 뭔지 아세요? 뭘까요? 변화요, 변화. 그러니까 이 지난 30년, 50년 동안에 또 10년 동안의 이 변화라는 것은 과거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변화 시대에 맞춰서 한국교회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저 청소년 얘기 나왔지만은 30년, 40년 전에는 주일학교가 매력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좋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썬데이 스쿨이 가장 지루한 시간이에요. 사회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한테 영상 세대, 보이는 세대, 이 세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하면서 우리가 번민을 하면서 젊은이들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세대에 단절이 오거든요.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요. 이런 그 변화예요. 변화하는 교회의 위기가 있고, 변화하는 가정의 위기가 있고, 변화하는 기업과 국가의 위기가 없어요. 그렇군요. 한국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변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가조찬 기도회의 위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장님? 네, 제가 그 미국 조찬 기도를 가봤더니요. 한 3,500명이 모였는데 160개 개국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통령 부부, 그 강요들 그리고 350개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마다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이 앉아가지고 전부 호스트를 하고 전 국가적인 행사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한 30분 동안 간증을 해요. 처음부터. 이 펜스 부통령 사모님이 몇 달 전부터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부터 아주 그 낙태 반대 그런 거 성경 구절을 하면서 30분 동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상원 의원, 여야 의원이 MC를 보는데 그 대통령이 간증이 끝난 다음에 양쪽에서 대통령의 손을 잡고 양쪽에서 둘이 따로따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걸 보면서 미국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국가조찬기도회 정말 그 이름에 맞게끔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보다도 정말 내일 더 훌륭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국가 조찬지가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프로그램도 바꾸고 또 바꿔줘야죠. 뭐든가요. 그래서 정말 임팩트 주고 제가 왜 국가주천지 회장이 되는지 아무리 범민이 봐도 네. 이유를 못 알았는데 제가 최근 깨달았어요. 제 이름이 상달이죠. 네. 그렇죠. 기도는 상달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가조찬 기도일을 기도는 상달돼야 하기 때문에 맡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련의 시몬격으로 억지로 맡았지만은 충성을 다하고 갑니다. 다하고 있는데 국가조찬 기도회가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예, 뜨거운 기도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알리스터 맥그레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반포된 성경은 총 3억 5,400만 부에 이른다고 세계 성서공회가 밝혔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지난 6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2019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6월 17일을 한인 크리스천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네, 20세 이하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36년 만에 4강에 진출하면서 축구의 열기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 어떤 분야든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박수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 정치와 사회, 종교 각 분야에서 공의를 위한 헌신으로 박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